미리 예고했던 대로 이번에는 짧게나마 이번 시즌 코파 이탈리아 4강에 오른 4팀의 코파 이탈리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코파 이탈리아 4강 무대에 오른 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테르, 나폴리, 밀란, 유벤투스지요. 이 중에서 인테르와 나폴리가 상대로 만났고요. 유벤투스와 밀란이 결승 진출을 다툴 예정입니다. 특이하게도 코파 이탈리아는 지난 시즌 세리아 1위부터 8위까지 팀에게는 16강부터 경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1위, 2위, 4위, 5위를 기록했던 이 4팀은 모두 16강부터 코파 이탈리아 무대를 뛰었습니다. 일단 유벤투스의 코파 이탈리아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벤투스는 16강에서 우디네세를 만났습니다. 4대 0으로 아주 무난한 승리를 거뒀지요. 이 경기에서 유벤투스는 호날두나 보누치, 쿼드라도, 슈체츠니 등등 대부분의 주전들에게 휴식을 부여했는데요. 16강 승리의 주역은 누가 뭐라 해도 디발라였습니다. 멀티골에 어시스트까지 기록했는데요. 특히 디발라와 이과인이 만든 첫 골은 진짜 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게 사리볼인가 보다 싶을 정도의 멋진 플레이로 유벤투스 팬들도 참 흐뭇하셨겠지요. 거기다 디발라는 이런 미친 골까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유벤투스로서는 승리 말고도 의미가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루가니가 완벽하게 생존 신고를 했다는 점, 코스타가 PK지만 오랜만에 꿀맛을 봤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서 유벤투스의 워스트를 꼽자면 부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진짜 일방적이라 정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씨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놀라야 되는 거냐? 그리고 그 부폰은 8강전에서 자책골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유벤투스의 8강전을 돌이켜보면 까다로운 상대 로마를 만났고요. 3대1로 유벤투스가 승리했습니다. 사실 로마의 소집 명단만 봐도 유벤투스 승리가 당연시되는 경기였습니다. 공격수는 칼리니치밖에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부상 때문에 윙어도 윈데르와 클로이베르트밖에 없었습니다. 에스트렐라는 유스고요. 반면 유벤투스는 날강조까지 집어넣고 거의 베스트로 멤버를 꾸렸으니 게임이 될 리가 없었지요. 그리고 역시나 날강조는 자신의 클래스로 골을 만들어 넣었고요. 벤탄쿠르와 보누치의 연속골로 전반전에 이미 3대 0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 수비의 집중력이 참 아쉬웠지요. 부폰도 이번 경기에서 자책골을 내주긴 했지만 결정적인 선방들을 여러 차례 해내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파 이탈리아 우승, 유벤투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리 감독의 챔스와 리그 일정 속에서 어떤 운용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코파 이탈리아 나폴리입니다. 우선 16강에서 무난하게 페루지아를 만났던 나폴리는 2대 0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PK로만 2골을 넣고 가볍게 이길 수 있었던 나폴리였는데요. 인시니의 멀티골이었습니다. 반면 페루지아는 PK를 실축하고 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8강에 올라온 나폴리는 놀랍게도 상승세의 라치오까지 8강에서 꺾었습니다. 놀랍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시 라치오는 무려 리그 11연승을 달리며 그야말로 미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가투소의 나폴리는 최근 5경기 1승, 최근 12경기로 범위를 넓혀봐도 12경기 1승에 그치는 최악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는 불과 전반 2분 만에 터진 인시니의 골로 승부가 갈렸는데요. 라치오로서는 전반 19분 만에 나온 후사이의 퇴장으로 얻은 수적 우위를 루카스 레이바가 쓸데없는 항의로 퇴장을 당하면서 잃게 된 점도 아쉬웠고요. 가장 앞권은 임모빌레가 PK를 놓쳤다는 겁니다. 이로써 라치오는 유로파도 광탈하고 코파 이탈리아도 광탈하며 리그에만 풀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일찌감치 만들었는데요. 현재 치열하게 리그 우승을 다투고 있는 라치오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폴리에게 감사의 큰절이라도 올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큰절 받아라 이 개새끼야. 다음은 지난 시즌 4위 팀 인테르의 코파 이탈리아입니다. 인테르 같은 경우는 16강부터 제법 까다로운 팀 칼리아리를 상대하게 됐는데요. 결과는 4대 1의 완승이었습니다. 사실 인텔의 라인업만 보고도 저는 꽤 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수비진의 커맨더로 무려 라노키아가 선발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라노키아는 결정적인 맨마킹 삽질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지만요. 골을 기록했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새끼입니다. 알다가도 모르겠어.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리고 루카쿠는 멀티골을 기록하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됐던 경기였습니다. 코파 이탈리아 8강전에서는 피오렌티나를 만나게 됐던 인테르였는데요. 2대 1로 이겼습니다. 피오렌티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팀이었죠. 16강에서 무려 아틀란타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테르의 라인업을 보면 약간의 전술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공격수인 산체스, 루카쿠, 라우타로가 모두 선발로 나왔어요. 기존의 3-5-2 전술을 변형시켜 산체스를 공미로 쓰는 3-4-1-2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바로 이 선수,
인텔에 새로 합류하게 된 에릭센을 염두에 둔 변화로 보입니다. 실제로 후반에 산체스와 에릭센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테르는 경기에서 카세레스에게 동점골을 내주긴 했지만요. 바렐라가 결승골을 집어넣고 4강 티켓을 따냈습니다. 이날 다소 답답했던 인테르의 공격은 에릭센이 투입된 이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더 좋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즌 리그 5위 팀 밀란의 코파 이탈리아입니다. 밀란의 16강 상대는 리그에서도 최하위권에 처져 있는 스팔이었는데요. 무난하게 밀란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를 보던 밀란 팬들이 가장 기뻐할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깊은 부진에 빠져있던 피용택의 활약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정확한 슈팅으로 선취골을 넣고 심지어 드리블 이후 패스로 어시스트까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했던 피용택의 부활절로 밀란 팬들에게는 기대감을 더 높일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심지어 피용택의 어시스트를 받아 골을 넣은 선수가 적폐 수설을 몰아낸 카스티오였으니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이때까지는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요. 피용택은 부활하시고 독일 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8강에 올라온 밀란, 최고의 명승부를 연출했는데요. 토리노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4대2로 승리했습니다. 피용택이 해주니까 이제는 또 의외의 인물이 한 건 해주셨던 8강이었는데요. 참 믿을 수가 없었지만 바로 차라놀루였습니다. 수비수 브레메르에게만 2골을 쳐먹고 탈락 위기에 처했던 밀란이었는데요. 차라놀루가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연장에서는 역전골까지 터뜨립니다. 늘 그랬지만 이번에도 시리구 골키퍼의 씁쓸한 뒷모습을 남긴 채 밀란이 이렇게 대역전극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우승팀을 가리기 위한 경기가 딱 5경기 남았습니다. 4강전은 홈앤드 어웨이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영원한 우승후보 유벤투스, 이제는 유로파 진출도 힘들어 보이는 나폴리, 9년째 트로피가 한 개도 없는 인테르, 코파 이탈리아 우승이 챔스 우승보다 적은 밀란, 4팀 모두 멋진 승부 해주길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